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났네요. 여기는 시원스쿨, 저는 와봄 토픽 선생님입니다. 3회 듣기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듣기 내용이 나오겠네요. 여러분들도 더 다양한 듣기 문제들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 남자의 직업이나 남자가 하려고 하는 것, 남자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듣고 풀어야 하는 것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주문화센터지요.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당을 하루 빌리려고요. 처음 강당을 빌려 사용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한 번 빌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작은 음악회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요? 네. 신청은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행사 한 달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음악회 행사라고 하셨으니까 직접 무대 설치를 하시려면 안내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주문화센터지요.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당을 하루 빌리려고요. 처음 강당을 빌려 사용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한 번 빌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작은 음악회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요? 네. 신청은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행사 한 달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음악회 행사라고 하셨으니까 직접 무대 설치를 하시려면 안내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 (24번)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 고르셨어요? 과연 맞추셨을지 같이 한번 볼게요. 23번의 답은 1번이고요. 2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 뭐 문화센터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강당 사용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문화센터에서 강당을 뭐 남자가 어떻게 하겠다,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추측하셔야겠죠. 보면요. 공연 무대를 설치해 준대요. 문화센터에서. 두 번째는 처음 이용한다. 누가요? 남자가 이곳 처음 이용하려고 한다. 3번은요. 강당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언제요? 하루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다. 4번은 강당 사용 신청하려면 조건 나와 있죠. 방법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가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주문화센터죠? 라고 남자가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 여기 맞아요? 인주문화센터죠? 확인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요.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당 하루 빌리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1번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하루 동안 강당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나왔었죠. 강당 무료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요. 죄송해요.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3번 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 별 문제 아니네 라고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무엇 하려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1회 때 공부했는데 생각나세요?
무엇 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 하려고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라 무엇 하려고요 라고 끝나면 무엇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 이 사람이 곧 할 행동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무엇을 할 예정이다, 뭐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이 남자 뭐 하려고 해요? 무엇 하려고 해요? 강당을 문화센터에서 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23번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강당을 빌리려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문의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3번 답이 되겠네요. 와, 이거 문제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남자의 첫 번째 말만 잘 들어도 벌써 두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오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밑에 내용도 한번 저희는 확인해 볼게요. 여자가 물어봐요. 처음 빌려서 사용하세요? 물어보고 있죠. 처음 쓰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빌린 적이 있어요. 말하고 있죠. 2번 확인할 수 있겠어요.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미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보면 작년처럼 음악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네, 신청은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직접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4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4번 직접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틀린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보면요. 행사 한 달 전까지 신청해 줘야 하고요. 음악회 행사라고 하셨으니까 직접 무대를 설치해야 한대요. 설치하려면 안내사항 확인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문화센터에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설치는 남자가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남자가 문화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중심 생각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네요. 자,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신 졸업식은 기존의 졸업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졸업식보다는 의미 있는 졸업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재학생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조언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죠. 졸업생 대표, 재학생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연설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이 1대1로 짝을 지어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아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지요. 이 과정에서 모두가 졸업식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신 졸업식은 기존의 졸업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졸업식보다는 의미 있는 졸업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재학생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조언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죠. 졸업생 대표, 재학생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연설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이 1대1로 짝을 지어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아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지요. 이 과정에서 모두가 졸업식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번
26번. 자, 잘 푸셨나요? 몇 번이 답일까요? 과연 자 25번의 답은 1번이고요. 2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보면 다 반복되고 있는 게 뭐 졸업식, 선배, 재학생, 후배, 뭐 학교 졸업식, 졸업식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졸업식과 관련한 내용들, 뭐 선배는, 후배는 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거 포인트 찾아보면요. 졸업식이 1시간 동안 진행된다라는 거 시간 나와 있고요. 2번, 후배는 선배들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3번, 남자 나와 있죠.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한대요. 2번에 졸업한다. 그럼 한 20살 이제 되나 봐요. 자, 4번, 졸업생과 재학생 대표가 연설했다. 아, 연설하는 장면도 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듣기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물어봐요. 자, 선생님께서 이번에 준비하신 졸업식은 준비하다, 미리 생각해서 계획하다, 기획하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기획하신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졸업식은 기존의 졸업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졸업식과의 차이점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남자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이 남자는요, 졸업식을 미리 준비한 선생님 또는 졸업식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이 졸업식을 준비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남자가 이번에 졸업했다라는 것은 틀린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뒤에서 조금 더 들어보면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면요. 저는 1시간 나왔죠. 1시간. 1시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졸업식 보다 나왔네요. 비교해요. 그러면 보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의미 있는 졸업식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의미 있는 졸업식 하고 싶었대요. 자, 그래서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재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조언해 주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의미 있는 졸업식은 뭐예요? 졸업생과 재학생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졸업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요. 졸업생 대표, 재학생 대표 한 명씩 나와 연설하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시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졸업식도 아니었고요. 졸업생 대표, 재학생 대표가 연설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거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니에요. 또요. 연설했다? 이 부분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1번, 4번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1대1로 짝을 지어 1대1로 서로 마주보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두 번째 한 행동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한대요. 아, 후배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어디에 있었어요? 2번 있었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후배들이 선물을 준다. 2번 답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는 행동은요. 서로 안아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기획한 졸업식은요. 기존에 1시간 만에 짧게 끝나고 대표가 연설하면서 끝나는 졸업식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들이 서로 1대1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응원하거나 조언하기도 하고 또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전달하기도 하고요. 후배는 선배에게 선물을 주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졸업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모두가 이 과정에서 모두가 졸업식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제. 남자의 중심 생각 무엇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졸업식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했었던 짧고 연설 위주의 졸업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졸업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 잠깐 보면요. 졸업식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 없었죠. 졸업식에서 선배와 후배들의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 선배들,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앞장서다 뭐예요, 여러분들? 나서다 라는 의미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말하는 의도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마찬가지로 중심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또 고기를 먹어요? 점심에도 불고기를 먹더니. 몸을 생각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과도한 육식 위주의 식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적당히 채소를 곁들여야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은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뉴스를 몇 번 본 것 같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 고기를 먹어요? 점심에도 불고기를 먹더니. 몸을 생각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과도한 육식 위주의 식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적당히 채소를 곁들여야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은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뉴스를 몇 번 본 것 같네요. 27번. (28번) 자, 잘 듣고 문제 푸셨나요?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의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고요. 2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먹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자처럼 먹는 게 좋아요? 남자처럼 먹는 게 좋아요? 좀 입장마다 사람마다 좀 먹는 그 특징이 다르긴 하죠.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넘어가서 보면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아침에 아침 식사로 고기 먹었다라는 내용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육식은 고기 먹는 건데 과도하다, 지나치다라는 의미죠. 고기 많이 먹는 것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은요. 남자 생각 나왔어요. 채식, 고기 먹지 않고 주로 풀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4번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뉴스 많이 나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말하죠. 또 고기 먹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뭐예요? 어떤 행동이 반복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점심에도 불고기 먹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심에 불고기 먹었는데 너 또 고기 먹니? 그럼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그쵸? 점심에 불고기 먹었는데 또 먹고 있으니까 여자는 저녁에도 고기를 먹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침 식사로 고기 먹었다 틀렸네요. 언제 고기 먹었어요? 점심에도 고기 먹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1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몸을 생각해서 고기 많이 먹어야지요. 어야 한다. 이거 여자의 주장이죠. 여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건강하려면 고기 잘 먹어야 돼 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보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요. 고기에 단백질 있는데 이거 있으니까 꼭 고기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보면 남자가 그렇긴 하지만 말합니다. 여자 말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있긴 하죠. 동의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뒤에 남자의 생각이 나와요. 과도한 육식 나왔네요. 몇 번이었죠? 우리 2번이었습니다. 과도한 육식 좋지 않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자, 남자가 말해요. 과도한 육식 위주의 식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과도하게 고기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2번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적당히 채소를 곁들여야 같이 먹어야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 고기, 채소 한쪽으로만 먹는 것은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뉴스 본 것 같아요. 우리 문제에 뉴스 나와 있었죠? 4번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뉴스 나왔다라고 했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채소 먹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니까 남자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요. 채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요. 둘 다 아니었어요. 남자는 고기와 채소를 둘 다 곁들여 먹어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친 식사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채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식사에 대해서 반대한다.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식습관,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는 편식이라고 해요. 한쪽 편만 있는 식사,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남자 말하는 의도 봅시다. 남자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고기만 먹어라? 채소만 먹어라? 아니죠. 둘 다 모두 먹어야 한다.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29번, 30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누구인지, 남자의 신분, 남자의 역할, 직업 이런 거 주의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듣고 문제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풀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영화에 필요한 소리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히 창조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이지요.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 같은 소리로 창조해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창조해내시나요? 먼저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영화 안에서 연기자의 감정적 혹은 행동적 상황을 분석해 그에 맞는 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소리라도 분노한 상태에서의 발소리, 슬픈 상태에서의 발소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를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해내어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에 필요한 소리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히 창조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이지요.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 같은 소리로 창조해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창조해내시나요? 먼저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영화 안에서 연기자의 감정적 혹은 행동적 상황을 분석해 그에 맞는 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소리라도 분노한 상태에서의 발소리, 슬픈 상태에서의 발소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를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해내어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9번. 30번. 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29번의 답은 1번이고요. 3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들은 내용과 같은 건 먼저 정리해보면요. 남자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남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영화, 음악 들으면서 작업한다. 일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나 봐요. 작업, 일하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만들어요? 요즘에, 최근에 슬픈 내용 영화, 슬픈 영화를 요즘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다음 관객은 소리를 통해 몰입한다. 소리를 사용해야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 라는 부분. 4번, 구체적인 소리, 추상적인 소리로 바꾸기 어렵다. 뭐 소리 바꾼다. 이런 내용 나오면 되겠죠. 바꾸다. 그러면 듣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화에 필요한 소리 만드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말하죠. 상당히 창조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업이지요. 라고 말해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이죠. 계속 보면요.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 같은 소리로 창조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뭐 구체적인 소리, 추상적인 소리 나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소리는 이런 겁니다. 들으면 아, 이거 개구나. 아, 이거 여자구나. 남자구나.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진짜 같은 소리가 구체적인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는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에 어떤 모습만 상상이 떠오르는 것은 추상적인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소리로 나타낼 때 들었을 때 감정이 슬퍼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추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모습이 있으면 어떤 형태가 있으면 구체적, 없으면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리 창조하시나요? 소리 어떻게 만드세요?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누구인지, 남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29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자, 방법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라고 말합니다. 먼저 뭐예요? 전체적인 영화의 내용을 이해한대요. 영화 내용을 이해하고 영화 안에서 연기적인 그 연기자의 감정 또는 행동적 상황을 분석한대요. 그리고 그에 맞는 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구체적인 소리를 제시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발소리라도 분노한 상황, 이거죠. 감정, 분노한 상황에서의 발소리, 슬픈 상태에서의 발소리는 다르기 때문이래요. 자, 이처럼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죠.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를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해야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소리, 구체적인 소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밑에 문제 4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4번. 구체적인 소리를 추상적인 소리로 바꾸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 구체적인 소리, 추상적인 소리로 바꾸는 것이다. 바꿔야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4번 틀렸고요. 한 가지 더. 자, 3번에 보면 소리를 통해서 몰입할 수 있다라는 단어도 그대로 나왔었죠. 여기요.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대요. 뭘 통해서요? 구체적인 소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어서 영화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1번, 2번은 앞에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한다, 어떻게 일한다 라는 내용 없었죠. 대신 이런 건 있었어요.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기분이나 연기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맞는 소리를 찾는다라는 방법으로 나와 있었죠. 두 번째, 슬픈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다. 요즘에 무슨 영화 만들고 있어요? 요즘 어떤 영화 만들어요?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이거는 듣기 내용에서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남자 누구인지 봅시다. 남자 뭐예요? 영화에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영화에서 효과음, 소리를 창조,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1번, 32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주의 깊게 문제 잘 듣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탑승 제도를 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하철 적자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만 요금을 받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탑승 제도를 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하철 적자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만 요금을 받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1번 32번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중심생각 4번. 남자의 태도 처음 나왔죠? 태도는 1번 됩니다. 자, 잠깐 태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근거를 들어서 주장, 이야기한다. 이거는 많이 나온 태도 표현이었습니다. 뒷받침은 뭐냐면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근거가 뒤에서 이렇게 보충해준다, 받쳐준다,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받침, 돕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는요. 상대방이 제기한 의견 강하게 지지 나왔어요. 지지하다. 우리 전에 했었죠. 기억나세요? 지지하다 뭐예요? 맞아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그냥 찬성하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까지 할 때 지지하다 라고 했었죠.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거 투표할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다. 찬성하면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발 뽑혀라 라고요. 지지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묻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탓하다.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비교 나왔네요. 비교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탑승 제도. 자, 이것을 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검토하다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왜 확인해요? 잘못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을 검토라고 해요. 보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탑승 제도. 이것을 한국에서는 노인 우대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좀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무료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밑에 보면요. 최근에 지하철 적자 문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래요. 적자 아세요? 적자? 손해를 의미해요. 손해. 뭔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용한 돈과 내가 번 돈을 비교했을 때 내가 쓴 돈이 번 돈보다 더 적었을 때 쓴 돈이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을 때 이걸 적자라고 해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간 돈, 내가 사용한 돈이 더 많네 라는 걸 적자라고 합니다. 이 적자가요,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끔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보면 막 빨간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막 파란색, 검은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빨간색은 위기, 위험하다, 위험이란 뜻이기 때문에 돈을 잃고 있어, 위험해, 손해야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반대 볼게요. 반대, 적자 반대 뭘까요? 적자 반대. 네, 맞습니다. 흑자라고 해요. 흑자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쓴 돈보다 번 돈이 훨씬 많아서 내가 갖는 것이 많은 상황을 흑자라고 해요. 이때는 검은색이라는 뜻인데요. 검은색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자 문제니까요. 지하철 손님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돈을 내는데 그 돈보다 지하철을 유지하는 전기세, 그다음에 지하철 직원을 사용하는 인건비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가나 봐요. 계속 손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남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고 말합니다. 자, 고령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무료로 하면 안 돼요, 손해예요 라고 남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밑에 보면요. 여자 하지만 지하철 무료 이용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이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그거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근데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요. 남자 잘 봐야 돼요.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노인이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득이 있을 때는 요금을 받는 것 대안이다. 문제점, 적자 문제 해결 어떻게 해요?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없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남자의 생각, 이 지하철 탑승 제도를 바꾸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는 1번 지하철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이 고령화 때문에 심각하다. 그리고 2번 모든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만 돈을 내게 바꾸면 된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 남자의 태도는 뭐냐면요. 근거를 들어. 아까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적자가 심하다. 두 번째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돈을 내게 하자. 두 가지를 들어서 주장.
지하철 무료로 타는 그 방법, 그 법을 좀 검토하자,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남자 말에서는요, 여자 지지하는 거 없었어요. 여자와 남자는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자, 3번 현행의 문제점. 현행 문제점이 있어요. 지하철 적자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방 책임으로 탓하고 있진 않죠. 무엇이 문제였어요? 고령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비교 없었죠? 당연히 4번 틀렸네요. 자, 남자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요? 2번이죠.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네요. 아, 이거 아니죠.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4번이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4번. 지하철 요금을 받아야 해요. 어떨 때요? 이거 소득 유무에 따라. 자, 돈을 버는 사람은 지하철 돈 내고 타고 없는 사람은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자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4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3회 듣기 세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점점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다음 4번째 듣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